안녕하세요. 퀀트 17년차 로디입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지션 사이징, 즉 투자 규모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셔서 오늘은 투자 규모를 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감으로 투자 규모를 정하거나 너무 크게 투자하다가 실패합니다. 자, 우선 썸네일 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기대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유망한 주식에는 많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도 변동성이 큰 주식에 크게 투자하면 손실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유망한 주식이다 라는 말에는 확률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유망하다는 말도 주가가 오를 확률이 크다는 거지 100%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자, 2번의 변동성이 중요할까요? 리스크 페리티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적게,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는 크게 투자합니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지만 부족합니다. 게다가 변동성은 수익 변동성하고 손실 변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의 허용 손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최대 허용 손실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될 점도 바로 얼마까지 이를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갈 때 아예 처음부터 신용카드는 호텔 방에 두고 1kg 내가 정한 현금만큼만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운이 나쁠 때 얼마나 손실을 감수할지를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 규모를 거꾸로 역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최대 허용 손실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손절매 기준을 10%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경우에 역산하면 투자 가능 규모는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최대 허용 손실 규모가 50만 원이면 투자 가능 규모는 5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대 허용 손실뿐만이 아니라 몇 퍼센트로 손절매 할지도 사전에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매 폭을 정하려면 자기의 진입 기법이랑 기술적 패턴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또 제대로 해봐야겠죠. 이런 방법에 대한 설명은 향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달 동안의 최대 허용 손실 금액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정하고 한 달에 평균 3번의 진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진입마다 손실 확률이 40%고 매수가의 5% 지점에서 손절매 하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규모를 정하려면 한 달에 이 3번 진입 전부에서 손실이 나는 3번 다 손절을 하는 운이 나쁜 상황을 가정합니다. 손실 확률이 40%라고 했으니까 3번 다 손절매할 확률은 0.4를 3번 곱해서 0.064, 6.4%가 됩니다. 6.4%의 확률에 대비하는 거는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위험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손절매로 발생하는 손실은 5%가 3번이니까 15%가 되겠죠. 이 15%를 기준으로 또 최대 허용 손실 100만 원을 역산하면 투자 가능 규모는 667만 원이 됩니다. 역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교통사고 날 걸로 생각해서 자동차 보험에 드는 게 아니죠. 또는 금방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암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항상 이익보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증권사 트레이딩 부서도 일간, 월간, 분기, 연간 손실 금액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장 부장급이면 연간 손실 한도가 한 20에서 30억 될 텐데 이 숫자를 바탕으로 큰 손실 상황, 운이 아주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역산해서 자기의 투자 규모를 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투자 그 규모보다도 더 한 절반 이하만 투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손실 한도의 절반만 손실이 나도 사실상 팀에 다른 팀원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또 상급자한테 수시로 불려가서 뭐 해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손실한도 실제로 터치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운용이 전부 중단이 되죠.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딩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남아도 스스로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연초에 작은 규모로 천천히 시작해서 수익이 나면 그걸 버퍼로 조금씩 투자 규모를 늘립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처럼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와서 물타기 한다든지 감으로 레버리지 쓰는 일은 없습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의 핵심은 투자 규모를 정하려면 최대 허용 손실 금액부터 정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생 확률 5% 정도 이내의 아주 안 좋은, 아주 불리한 상황을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레벨이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반복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규모 관련해서 기본 개념을 얘기해 봤는데 향후에 또 추가 개념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